안녕하십니까. 안산에서 온 부장명품 수학이고요. 저는 처음 부원장을 맡고 있는 박인근이라 합니다. 제가 솔직히 PPT 자료 발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원장님이 하시다가 원장님이 거의 강의만 하시고 제가 100% 관리를 하고 있어갖고 저희 학원에 대해서 좀 다른 학원이랑 좀 틀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그냥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인간적인 따뜻함과 신뢰가 있는 학원으로 목표를 잡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학원 운영 소개를 하겠습니다. 학원의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에 되어 있고요. 대상은 초중고, 그 다음에 학생은 1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원장님 한 분이 강의 전담하시고요. 그 매니저, 저 포함해서 매니저 3명이 전폭적으로 관리 전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 1학기 중고등부 중간고사인데요. 중등부는 37명 중에 지금 90점대 이상이 100점 포함해서 한 50%가 넘고요. 80점대는 한 20%, 70점대는 한 88%. 그 정도 되고요. 그 밑에 몇 명이 있는데 그건 다 한 2, 3개월 좀 미만 된 애들이라 좀 성적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는 이번에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뭐 1등급은 100점 포함해서 한 16명, 그 다음에 2등급은 한 23명, 3등급은 11명 되고요. 그 외에는 솔직히 한 5명, 6명 정도만 70점대 이하고요. 대부분이 다 70점대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성적은 뭐 어느 학교는 50점만 맞아도 2등급이 나오는 학교가 있으니까 뭐 등급으로 얘기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원 수업 과정입니다. 총 주 3회 3시간씩 수업하고요. 그러면 9시간 수업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는 수업 1시간 반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플리러닝, 자기주도 학습 1시간 30분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주 1회는 플리러닝 3시간만 해서 단원별 레벨업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 뒤에 보시면 먼저 주 1회차에 수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받았던 거에 대해서 평가를 자기주도 학습에서 1시간 반 동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간 주 1회차에 나간 학업에 대해서 과제로 지금 90분 정도, 90분이 아니라 이제 숙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2회차는 솔직히 똑같이 1회차랑 2회차랑 똑같이 하고요. 주 3회차는 학습 등록 수업부터 단원별 레벨업 학습으로 돼 있어서 1레벨에서부터 6레벨까지 그 단원에 대해서 쭉 한번 올려주는 시간이 거의 한 3시간 동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하다 보면 뭐 맨 처음에 중단 112에서부터 113까지 하면 단원별 학습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6레벨까지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학원에서 1레벨에서부터 시작하면 뭐 중단원 2개로 해서 한다고 하면 100문제, 80에서 100문제 정도 애들이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원장님이 강의실에서 뭐 전자칠판을 이용하셔서 뭐 강의하고 있는 강의실 자료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교실에서 그냥 매스올릭 유형 수업으로 똑같이 개념서 있고 그거에 대한 필수 예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모든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다 모여서 하는 지금 자기주도 학습관이고요. 여기에 한 70명 정도 한꺼번에 들어가서 관리를 받고 프리검사 받고 1시간 반 수업하고 1시간 반 여기 와서 마무리하고 3시간 동안 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플리러닝실에서 저희 학원은 태블릿이 40대가 있어요. 요만한 사이즈의 태블릿이 한 40대 정도가 있어갖고 한 번에 오는 애들한테 거의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유형 뭐 분석이나 이런 해설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의 강점이 강사분이 한 명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매니저들은 수학을 못해요. 첨석 자체가 좀 이루어지진 않는 학원에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했듯이 테스트 90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 후 유형 과제로 이제 과제를 만들어서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주 1의 마지막 날 단원별 레벨업 과정을 3시간 동안 하면서 애들이 과제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왜 단원별 레벨업을 하는지는 애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애들의 그런 레벨 올리는 재미도 있고 저희 학원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얘가 몇 레벨인지를 솔직히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뭐 4레벨 이상 정도 된다고 하면 아 유형문서 2등급은 다 별이 됐겠구나. 한 5레벨 정도 됐으면 1등급이 주요 유형 정도는 다 별이 됐겠구나.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줄까? 라는 고민을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거죠. 단원별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유형 문서를 보면 그 정도의 색깔이 바뀌어져 있어요. 왜냐면 평가 과제가 2번 하다 보면 유형 문서 색깔들이 상위 등급 위주로 과제가 나가는데 색깔이 과제 나가고 평가를 풀게 되다 보면 유형 문서 색깔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마지막 한 주 동안 마지막 주에 단원별 레벨업 과정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한 거를 쫙 올려주는 거죠. 유형 문서. 저희 학원에서는 유형 문서 거의 한 100%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애들의 이제 관리자 매니저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풀린 러닝의 운영 원칙은 일단은 매니저가 수학을 거의 이제 원장님도 수학을 하시는 분을 뽑을 수 있지만 왜 못하시는 분을 뽑느냐 하면 관리를 하면서 애들한테 수학을 좀 하게 되면 참견하게 되죠. 이 문제를 못 풀었을 때. 그 참견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들이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몰라요. 아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질문을 하다 보면 1시간 반 동안 정작 문제를 풀어야 할 학생들이 집중력을 잃고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그냥 첨석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풀 때 오픈북은 가능을 해요. 오픈북 자체는. 그리고 지금 저희 학원에서 지금 풀린 러닝 시간에 하고 있는 게 어플이 나오신 건 다 아시죠? 매스올리 어플을 저희 학원에서는 거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보시면 매스 이북이라고 어플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각자 아이들 들어가셔서 과제 목록도 뜨고 유형 문서도 뜨고 이제 뭐 단원별 학습도 뜨면서 여기서 과제창이 나오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매스올리기 좋은 프로그램인 게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유형 그 문제에 대한 대표 동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굳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안 해도 이 정도만 듣고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서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다음에 해설을 보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애들이 스스로 고민을 하고 해설을 보면서 한 번 정도 계속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중학생이나 이제 고등학생 애들들이 이제 단원별 레벨이 중학생들은 거의 5레벨 이상 평균적으로 4.5에서 5레벨 정도를 하다 보니까 질문 자체도 엄청 어려워요, 솔직히. 이게 뭐 매스올릭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거의 1등급 문제들은 경시대 문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거를 첨석을 안 하게 된 이유도 이 문제를 선생님들이 솔직히 힘들어 하세요. 되게 좀 이 문제를 푸는데 첨석을 하는데 10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하면 좋은데 애들이 고민하면서 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 학원은 문제 풀 때 거의 첨석, 뭐 100%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거의 한 90% 이상은 첨석을 안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 문제 풀 때는 어플을 사용해도 돼요. 어플을 사용해서 이어폰 꽂고 이 문제를 풀 때마다 이제 유형동상,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 유형동상을 들으면 1시간 반 이내에 평가에 대한 평가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솔직히 첨석 선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좀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첨석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 이거를 안 했더니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 저희 학원 뭐 단원별 했을 때 한 4레벨 정도의 애가 왔어요. 한 뭐 학교 성적은 95점에서 100점 사이가 나오는데 한 3개월 동안 해보다 보니까 전혀 4레벨 이상이 올라가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온지 한 2달밖에 안 되는데 어플이 나온 지가 한 2~3달밖에 안 됐죠. 근데 어플을 저희는 100%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듣고 1등급에 대해서 동영상을 듣고 그 문제를 풀고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번 중간고사 때 그 2학년인데 다리는 그래도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찍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뭐 단원별만 전범위 모의고사도 예전에 했었는데 단원별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 위주라 어쩔 때는 전범위 위주를 약간 세팅해 해주겠는데 기본 베이스는 단원별 레벨로 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오픈북을 허용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또 오픈북을 하면서 지금 뭐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제국군이 이번에 중간고사 범위였잖아요. 여기 정말 달인이 찍기가 어려워요. 개념을 잘 모르면 정말로 여기서 6레벨, 단원별 학습 6레벨이 나오기가 정말 힘든 단원이라 여기에서는 시험주가 되기 한 2주 전까지 해서는 개념을 충분히 숙지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 단원인 거죠. 뭐 2차 방정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제를 풀 때, 그러니까 평가를 풀 때 학원에서 평가를 풀 때 1시간 반 동안 오픈북 하면서 그러니까 시험 대비하기 전까지는 오픈북을 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별 맞춤형 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 학원이 지금 원장님 혼자 강의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시간대가 빡빡해요. 강의로만. 빡빡하고 있어갖고 지금 100명 중에 한 30% 정도가 원장님 강의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진도가 맞지 않는 학생,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은 처음부터 나가야 되다 보니까 동영상으로 원장님이랑 똑같이 그 동영상을 듣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매니저가 거의 1대1로 뭐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스케줄을 다 뽑아줘서 하고 있는 거고요. 실력이 또 맞지 않지 않은 최상위권도 있고 최하위권도 있어요. 근데 저희 학원은 뭐 선행을 나가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최상위권에서 유형문서 1등급까지 올 그림 만들면 그 다음 거 나가게 해줘요. 그러니까 전체 단원이 만약 중학교 1학년 단원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유형문석이 올 그림이 되고 단원별 학습에서 그래도 70% 이상이 다리를 찍는다면 그래 너 인정. 그래 다음 학기에 나가자. 그래서 한 3명 정도 3~4명 정도 나가고 있어요. 지금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2학기 거를 뭐 1, 2단원밖에 나가진 않았는데 그 정도 되면은 어떤 문제를 지금 내줘도 그러니까 어제 오랜만에 이제 다 다리를 찍었던 애들이 좀 연휴가 있어서 어제 처음 왔는데 2차 방정식이나 이제 2차 함수적 활용 파트의 문제를 내줬어요. 1등급 섞어서. 그러니까 그래도 96점이 나오다 보니까 얘네들은 2학기 걸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적응이 또 필요한 학생들. 지금 뭐 학습 태도나 교우 관계가 좀 안 좋거나 좀 워낙 이제 요즘에는 저희 학원은 또 차량 운행도 안 하고 있어갖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친구들이 같이 오기가 좀 그러다 보니까 혼자 오는 애들이 있어갖고 이게 좀 적응이 좀 필요하거나 이제 태도가 너무 산만한 애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해주면서 매니저가 좀 관리를 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개별적인 계획에 따른 과제 및 평가 관리.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첨삭을 안 하다 보니까 좀 관리자, 그러니까 선생은 한 명이고 매니저가 좀 많은 편이죠. 매니저가 3명인데 지금 매니저들이 이제 중학교 매니저 있고 이제 고등학교 매니저 있고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명의 매니저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거의 30% 이상의 동영상을 보고 개별적으로 스케줄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과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계획은 하고 나가겠지만 원장님이 수업 스타일이랑 똑같이 나가고 있는 거죠. 평가 과제를 하면서 단원별 학습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전 사례 발표가 있겠는데요. 지금 중학교 3학년 근데 등원 시기는 작년 한 8월 정도에 왔고요. 30점대에서 한 40점대에 나왔던 애인데 또래 애들보다 인전 키도 크고 좀 성격이 또 와일드하고 좀 중학교 자체가 좀 많이 노는 애들이 많은데도 좀 염색도 다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관리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는 원장님 강의로 직강으로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하고요. 이제 관리는
뭐 저희 학원에 있는 관리 매니저들이 어느 정도 매뉴얼은 있겠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가자라는 그 매뉴얼대로 학습 방법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성적은 2015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지금 92점 정도 맞았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유형 분석이 처음에는 4월달에는 12월달 작년 10월달에는 이 정도로 좀 한 2등급이 노란색이 많았는데 지금 시험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까 뭐 전에 발표하신 것처럼 얘는 1등급 전체 유형을 다 바꿀 수는 없는 지금 수준에서는 바꿀 수는 없는 애이기 때문에 그래도 1등급 필수 유형까지는 완벽히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자 입장에서 애들은 여기서 3등급 얘는 안 될 것 같아 필수 유형만 할까 2등급 이거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지 애들한테 그걸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너는 이번에 1등급 필수 유제까지 필수 유형까지는 꼭 하고 갈 거야. 그걸 미리 몇 달 전에 얘기를 해요. 넌 그 정도 실력이 됐어. 하지만 지금 봤을 때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유형 자체가 좀 심화돼서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네가 정말로 쉽게 1등급 유형까지 도전할 수 있을 거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 학생은 이제 송석훈이라는 학생인데요. 얘는 온 지가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당시 성적은 30점 되고요. 그러니까 얘 성향은 주의가 산만하고 와서 막 뭐 얘기하는데 뭐 라면을 2개 먹고 와서 밥까지 말아먹었는데 배고팠다고 원장님 뭐 사달라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주의가 산만했는데 이제 강의를 똑같이 관리 방법을 하고 2015학년 중간고사는 91점을 달성했어요. 근데 지금 얘한테 중요한 거는 얘가 영어학원을 안 다니는데 평균이 40점 올랐다는 게 중요한 거죠. 평균이. 그러니까 수학만 하는데 얘는 어쩔 때 이제 길 가다가 학원을 놀러 와요. 얘가 화목토바이인데 이제 월수금안에 놀러 와서 잘 계시냐고. 그냥 바로 내일 올 건데 잘 계시냐고 하면서 근데 지금 이렇게 성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매스올릭에서 지금 대표 동영상을 어느 정도 학원에서 쓰고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스올릭 뭐 고등학교 예를 들어볼까요? 고등학교 지금 뭐 다른 과제 교재를 다른 매스올릭 교재만 쓰고 있다 보니까 다른 교재 안 씁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뭐 애가 맨 처음에 60점대예요. 1학년 때. 그리고 제가 개별 관리를 들어간 거죠. 2등급까지 했어요, 솔직히. 고2 인정 미적분 1 2등급까지 해서 인정 미분계수 좀 포함되니까 그쪽 3단은 조금까지 2등급까지 인정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거를 녹색으로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유형 분석으로. 별로 만들어야지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자 입장에서. 별이라는 게 유형 분석 별이라는 게 그 유형에 대해서 4-5번을 도전해서 4-5번을 거의 다 맞췄다 야지만 별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형 분석을 그냥 그림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유형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2등급까지라도 완벽히 별로 만들 수 있다면 얘네들 성적이 확실히 나와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겨울방학 때 정말로 저는 놀랐어요. 지금 개발이사님도 저기 계시는데 어플이 나왔다는 게 참 놀라운 발견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플이 없었다면 이런 학생들은 저희가 관리하기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선택했겠지만 어플이라는 게 정말로 뭐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거의 강점 애들이 첨단성이 굳이 없어도 잘해 나가고 있겠구나 이 정도의 능력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 정도 되면 인간적으로 좀 더 관리 선생을 더 뽑아서 애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생활을 좀 그러니까 수학학원이 좀 딱딱하잖아요. 좀 인간적으로 애들이 좀 관리 선생님이 많다 보니까 좀 와서 상담도 하고 제 핸드폰 보면 애들이 한 지금 100명인데 70명이 이제 카톡이 다 있어요. 아까 뭐 김정은 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선생님 뭐 너무 고맙다고 뭐 카톡이 오고 이러면 어쩔 때 문제도 물어보는데 모른다고 해요. 그냥 저는 수학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내년에 넌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주고 좀 안타까운 애들도 있죠. 단원별 5레벨을 했는데 중간고사를 하는데 실수를 해서 80점 후반대가 나왔어.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문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너는 내가 인정한다. 너는 단원별 5레벨이고
6레벨까지 찍은 게 두세 개는 된다. 네가 실수를 했다고 해도 너는 그 실력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때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관리자를 저희가 지금 두세 명 정도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간고사권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솔직히. 중학생 같은 경우는 태연율이 없어요. 들어온 애는 있어도. 그 고등학생은 솔직히 한 명 태어났어요. 단에 들어오고 있고. 근데 매스홀릭을 쓰면서 관리자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매스홀릭이라는 걸 좀 더 연구를 좀 더 많이 해보세요. 회의를 해보시고 단원별도 한번 해보시고 전일금융 취하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 아니 단원별로 좀 해볼까? 뭐 아니면 교재를 솔직히 원장님 같은 경우는 블랭크 처리, 여백 처리를 하면서 필수 예제는 있고 여백 처리를 하면서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다 보면 매스홀릭에서 뭔가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아직 끝났나? 이거는 똑같아. 네, 감사합니다.